장관님 보시기에는 이 어제 공개 발언에서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네. 이후에 비공개 회의 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관계자가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비공개 회의 때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그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했든 안 했든 너무 억지 준양이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사과를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이 몰라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 화나는 심정을 많이 자극할 것 같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고 앞서 그 의대 정원 문제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하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에 일종의 다시 한번 뭔가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데요. 그 결정을 대통령실이 계속 다시 시정해 나가는데 그런 것 대부분이 다 먼저 국민과 맞서는 것들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아차 실수했구나 하니까 약간 그 양념을 뿌리는 그 정도이겠죠. 근데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 정도나 방향에 있어서 크게 틀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장관님, 오늘 아침이에요. 저 TV조선 단독 기사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말로 국무총리 후보의 박영선 전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 후보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기사가 실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TV조선 단독 보도라고 하시니까 그 기사의 진실성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공감을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기사도 팩트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금방 떠오르는 것은 그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그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어요. 네, 그거와 유사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를 했죠. 네,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분이 체면을 많이 구기셨고요. 또 박근혜 정부가 그 탄핵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결국은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바꾸진 못한다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 박영선 전 의원께서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YTN에서도 이제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이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사람 외에 정무특임장관 후보의 김종민 새로운 미래 대표 이번에 당선되셨 그 이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야당과의 협치 때문에라고 보시는 겁니까? 야당 인사들을 지금 등용하는 거거든요. 거기 여러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이 난파선의 마지막 순장조가 되고 싶지 않다. 라는 심리가 있는지 다들 그렇게 썩 내키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인사들은 내키하지 않는다? 네네. 그런데 왜냐하면 대통령과 소통도 안 되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50분 이상 말씀을 하신다. 59분인가 뭔가 하여튼 그렇게 거의 대부분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말고는 거의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국무수석이나 들어가서 그 기조를 바꿀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난파선 순장조가 굳이 되려고 할까? 이미 김병준 총리 처리로 이미 다 역사적으로도 지금 그 5년 전 일이 지금 반복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굳이 할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 가정인데 이 양정철 원장이 비서실장이 되면 이 양정철 원장은 원래 양비라고도 불릴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된다고 하면 현 정부하고 전 정부 간에 뭔가 가교, 좀 앙금이 풀리는 계기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민심이 떠받쳐 주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가교가 중요할까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제가 그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건 나라를 불행으로 빠뜨린다라고 경고를 했었고 또 그런 정치하는 그 자료도 모아서 징계 청구도 했었었죠. 네. 근데 거꾸로 이제 저가 해임이 되고 검찰총장은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이제 이 정권이 탄생했어요. 예. 네,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모셨던 당신들이 헌신했던 전 정부에 대해서도 모욕을 주는 건데 그런 네. 일이 일어날까요? 알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상상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예.